남편이 죽고 석 달. 여인의 손에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곁에는 6살 딸과 4살 아들이 있었지요. 엄마, 배고파요. 품팔이를 나가도 문은 10번 넘게 닫혔습니다. 과부댁, 일 시키면 재수 없어. 여인은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모두가 말리는 귀신 나온다는 그 흉가를. 이 집이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안은 이제 끝났어. 하지만 이것은 한 어머니가 버려진 흉가에서 시작해 자식 둘을 살려낸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과부 어머니가 읽어낸 인생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여인은 아직 상복도 벗지 못한 채 작은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지요.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재산이라곤 없었습니다. 논밭도 집도 돈도 없었지요. 남편이 남긴 건 빚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곁에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6살 된 딸아이와 4살 된 아들이었지요. 딸아이는 엄마 치마폭을 붙들고 서 있었고 아들은 엄마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팠지만 보챌 줄을 몰랐습니다. 그저 엄마 곁에만 붙어 있을 뿐이었지요. 여인은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고 여린 두 생명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찌 키워낼 것인가. 여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먹일 것도 없고 재울 곳도 없었지요.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등을 돌렸고 시댁 식구들은 장례가 끝나자마자 흩어져 버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여인의 품에서 잠이 들었지요.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지요. 아이들을 깨울까 두려워 입술을 깨물며 울었습니다. 이 아이들만은 굶기지 말아야 한다. 여인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자기 한 몸 어찌 되든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만은 살려내야 했지요. 어미로서 해야 할 일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여인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지요. 여인은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일거리를 찾아 나선 것이었지요. 품팔이라도 빨래라도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여인은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말뿐이었지요. 과부집 일 시키면 재수 없어. 애둘 딸린 여자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문은 여인의 얼굴 앞에서 닫혔습니다. 한 번, 2번, 10번이 넘도록 문은 닫혔지요. 여인은 그래도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여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이었지요. 딸아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여인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여인은 남아있던 쌀 한 줌으로 죽을 쑤었습니다. 아이들 앞에 놓아주고 자기는 물만 마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거리는 구하지 못했고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었지요. 여인은 결심했습니다. 집을 구해야겠다고 말이지요. 여인은 남편이 남긴 빚을 갚고 나니 손에 쥔 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은 많지 않았지요. 아니, 거의 없었습니다. 여인은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 노인 하나가 여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내 형편에 살만한 집이 하나 있긴 하다. 여인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지요. 하지만 그 집은 들어가선 안 되는 집이야. 흉가라네. 흉가라는 말에 여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그 집 주인 내외가 하룻밤 사이에 죽었다네. 그 뒤로 아무도 들어가 살지 못했지. 들어간 사람마다 병이 나거나 사고가 났거든. 여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흉가라니.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지요.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그것도 팔린다면 말이야. 헐값에 내놓았는데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단 말이지. 여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곁에서 자고 있었지요. 딸아이가 잠꼬대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 소리를 듣자 여인의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흉가든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지붕만 있다면, 아이들을 재울 곳만 있다면 충분했지요. 다음날 여인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끝자락,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에 그 집은 있었습니다. 대문은 반쯤 부서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지요. 담장은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지붕 기와는 반이나 날아가 있었습니다. 여인은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섭다기보다는 쓸쓸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을 받지 못한 집이었지요. 여인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는지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저으며 말렸지요. 애들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귀신 나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네. 밤마다 신음소리가 들린다던데. 차라리 남의 집 행랑방에 얹혀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여인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행랑방에 얹혀 산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였지요. 남의 집밥을 얻어먹으며 눈치를 보는 삶, 그건 여인이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집이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지요. 고집불통이라는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여인은 남은 돈을 모두 모아 그 집을 샀습니다. 집주인은 기뻐하며 흔쾌히 팔았지요. 누구도 사려 하지 않던 집이었으니까요. 여인이 아이들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서던 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 집안은 이제 끝났어. 불쌍한 것들, 석 달도 못 버틸 게야. 하지만 여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묵묵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으며 물었지요.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여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란다. 아이들은 무너진 마루를 보며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웃어 보였지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두려움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아이들을 재우고 홀로 마당에 섰습니다. 달빛이 부서진 기와 조각을 비추고 있었지요. 여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꼭 살려내겠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해가 지자 집안은 깜깜해졌지요. 등잔 하나 켜놓았지만 방 한 구석까지 밝히기엔 부족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부서진 문틈으로 쌩쌩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품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엄마, 여기 정말 귀신 나와요? 여인은 아이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요.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밝게 냈습니다. 귀신은 무슨, 귀신도 사람 무서워하는 법이란다. 아들이 엄마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아요? 여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있어서 하나도 안 무섭단다. 그 말에 아이들은 조금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여인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목소리를 낮추고 높이며 재미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긴장을 풀었지요.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눕히고 여인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달빛만이 부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부엌 한 구석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고 어깨를 떨며 울었지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최선이었을까요? 여인은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에게 묻는 것 같기도 했고 하늘에 묻는 것 같기도 했지요. 무너진 집에서 아이 둘을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오래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지요. 울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여인은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솥은 있었지만 아궁이는 무너져 있었지요. 물독도 깨져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하나씩 고쳐야겠구나. 여인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방으로 돌아가 곁에 누웠지요. 딸아이가 잠결에 엄마 손을 찾았습니다. 여인은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여인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지요. 여인은 마당을 쓸고 부서진 아궁이를 손보았습니다. 손에 상처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자 아이들이 깨어났습니다. 딸아이가 나와 엄마를 도왔지요.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엄마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여인은 그런 딸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할게. 넌 동생이나 봐주렴. 하지만 딸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혼자는 힘들잖아요. 나도 도울래요. 그 말에 여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벌써 철이 들었지요. 여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그날 오후 마을 안악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밥 한 그릇이 들려 있었지요. 여인을 불쌍히 여긴 것이었습니다. 이거라도 먹으시오. 애들 굶기면 안 되지 않소? 여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안악은 돌아서며 말했지요. 그래도 이 집은 일찍 나가는 게 좋을 거요. 여기선 오래 못 버틸 거요.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받은 밥을 아이들에게 먹였지요.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인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는 버텨낼 것이다. 밤이 되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으스스하게 들렸지요. 하지만 여인은 이제 그 소리가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들도 첫날보다는 덜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아이들을 재우고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조용히 울었지요. 하지만 이번엔 눈물을 빨리 닦았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겠다고 여인은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강해 보여야 했지요. 그게 여인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을 고치느라 손을 놓을 수가 없었지요. 무너진 담을 쌓고 깨진 항아리를 모았습니다. 지붕은 손볼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비가 새는 곳만이라도 막았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무서워서였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딸아이가 먼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나 밖에서 놀아도 돼요? 여인은 웃으며 그러라고 했습니다. 딸아이는 동생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갔지요. 아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두 아이는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장독대 뒤에 숨고 무너진 돌담 사이를 기어다니며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지요. 여인은 일하던 손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흉가든 뭐든 상관없이 아이들은 놀이를 찾아내 웃고 있었지요. 그 웃음소리에 집안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겁고 음침하던 기운이 조금씩 거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아이들과 함께 마루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김치 한 가지뿐이었지만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재미있었어요. 아들도 그렇다며 맞장구 쳤습니다. 여인은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이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지요. 그 모습에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집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어서, 가족이 함께 있어서 아이들은 행복한 것이었지요. 여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밤이 되어도 아이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에도 놀라지 않았지요. 오히려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이제 우리 집 같아요. 여인은 아이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며칠 만에 아이들이 이 집에 익숙해진 것이었지요.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나온다고 했던 이 집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고 말이지요. 그날 밤 여인은 부엌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곁에 그대로 누워 있었지요. 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이들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마당 구석구석을 탐험했지요. 빈 방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대문 밖까지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딸아이가 마당에서 꽃 한 송이를 발견하고는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꽃이에요. 여기 꽃이 피었어요. 여인은 아이가 내민 들꽃을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이름 모를 꽃이었지요. 하지만 그 꽃이 여인에게는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버려진 집에도 꽃은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쁘구나. 이 꽃처럼 우리도 이 집에서 피어나자꾸나. 여인의 말에 딸아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지요. 그 순간 여인은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집은 여전히 낡았지만 이제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집에 숨을 불어넣은 것이었지요. 여인은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흉가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으로 채워진 집이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인은 집을 조금씩 고쳐나갔지요. 무너진 부엌을 손보고 마당의 잡초를 뽑았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예전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여인은 큰방 마루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마루판이 썩어서 밟으면 푹푹 꺼졌지요. 위험했습니다. 여인은 마루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드러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루 밑 흙바닥에 무언가 묻혀 있었지요. 여인은 조심스럽게 흙을 파냈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여인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루마리 문서 하나와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지요. 문서는 누렇게 바랜 종이었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자가 섞여 있어 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집 문서라는 것은 알 수 있었지요. 그리고 봉투 안에는 은화 몇 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이 집 옛 주인이 남긴 것이 분명했지요. 그런데 왜 마루 밑에 숨겨두었을까요? 여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응, 마루 밑에서 이상한 걸 찾았단다. 딸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문서 같은 건데 이 집 주인 거인 것 같구나. 아들도 따라 들어와 신기한 듯 구경했습니다. 여인은 문서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조심스럽게 챙겨두었지요. 뭔가 중요한 물건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이들을 재운 뒤 여인은 다시 문서를 꺼내 보았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천천히 읽어 내려갔지요. 한자가 많아 어려웠지만 대충 뜻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의 원래 주인은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몰락하여 이 변두리 집에 숨어 살았던 것이었지요. 문서에는 집에 대한 내력과 함께 땅 문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인은 놀랐습니다. 이 집이 단순한 흉가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제대로 된 주인이 있었고 문서도 남아 있었습니다. 여인은 문서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깊숙이 간직했습니다. 다음 날 여인은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문서를 보여주며 물었지요. 이장님, 이 집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장은 문서를 보더니 알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이 집 말이요. 옛날에 양반이 살던 집이었지. 하지만 집안이 기울어 이곳으로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부가 다 죽었어. 그 뒤론 아무도 들어가 살지 못했지. 자식은 없었나요? 있긴 했다는데 소식이 끊겼어. 아마 다른 곳으로 떠났겠지. 여인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문서는 그 자식들의 것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여인이 이 집을 산 것은 정당한 매매였습니다. 여인은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는 분명 사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여인과 아이들의 것이었지요. 여인은 이 집을 잘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집은 원래 좋은 집이었단다. 우리가 이 집을 다시 좋은 집으로 만들자꾸나. 아이들은 알았다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여인은 아이들을 품에 모아 안았습니다. 마루 밑에서 찾은 문서는 여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집은 저주받은 집이 아니었지요. 그저 주인을 잃고 버려진 집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이 집에는 새 주인이 생겼습니다. 여인과 아이 둘이었지요. 여인은 이 집을 다시 살려낼 것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말이지요. 문서 이야기가 마을에 퍼졌습니다. 여인이 이장에게 물어본 것이 소문이 된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과부가 마루 밑에서 뭘 찾았대? 땅 문서라던데? 그럼 그 집이 제법 값어치가 있는 거 아닌가? 며칠 뒤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밖에서 온 사람들이었지요. 여인이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을 밀고 들어온 사내 둘이 여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댁이 이 집 주인이요? 여인은 빗자루를 든 채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 집 팔 생각 없소? 좋은 값에 사주겠소.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팔 생각 없습니다. 사내 하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과부가 애들 데리고 이 큰 집에서 뭘 하겠다고. 팔고 다른 데 가서 사는 게 낫지 않겠소? 이 집은 우리 아이들 밥줄입니다. 팔지 않겠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돌아섰지요. 하지만 가면서 던진 말이 여인의 가슴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두고 보시오. 이 집 오래 못 지킬 거요. 여인은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들이밀었고 누군가는 협박조로 말했지요. 과부 주제에 욕심이 과하오.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팔아요.
하지만 여인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아이들이 자랄 집이었지요. 팔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집은 팔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사람들이 자꾸 와요? 여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집을 사고 싶어 하는구나. 왜요? 이 집이 좋은 집이니까. 딸아이는 알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지요.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이 집 지킬 테니까. 그날 밤 마을 사람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여인과 친하게 지내던 안악이었지요. 안악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댁 조심하시오.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오. 욕심 많은 장사꾼들이지. 집 뺏으려고 수작 부릴 거요. 여인은 그렇다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을 지킬 겁니다. 안악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여인은 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지요. 아이들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지켜낼게. 여인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집은 아이들의 집이었지요. 여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여인이 나가보니 낮에 왔던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소. 팔 거요, 안 팔 거요? 여인이 대답하기도 전에 사내 하나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런 허름한 집에 뭘 그리 목을 매시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딸아이가 나왔습니다. 잠결에 깬 얼굴로 엄마 뒤에 섰지요. 엄마, 무서워요. 여인은 딸아이를 뒤로 감추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이 집은 우리 아이들 밥줄입니다. 여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요. 제가 죽어도 이 집만은 지킬 겁니다. 아이들을 또 길바닥에 내몰 순 없습니다. 사내들은 여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어미의 눈빛이었지요. 한참을 서 있던 사내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됐소. 마음대로 하시오. 사내들이 돌아갔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딸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단다. 엄마가 있잖니. 딸아이는 엄마 품에서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인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다짐했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만은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유지라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공손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과부님 생각해 보시오. 이 집 혼자 지키기 힘들지 않소? 팔고 편하게 사시오. 여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제 아이들이 자랄 집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저는 이 집을 지킬 겁니다. 사내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돌아섰지요. 하지만 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고집불통이군. 여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여인의 마음은 정해져 있었지요.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여인의 목표였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계속 살 거지요? 여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우리 집이잖니.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인은 그 웃음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집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이지요.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7살이 된 딸아이는 어느새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지요. 여인은 집을 고치는 일과 함께
품팔이를 다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왔지요. 7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요. 동생을 돌보고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빨래도 했습니다. 어느 날 여인이 품팔이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딸아이가 부엌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지요.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얘야, 불은 위험하다고 했잖니. 딸아이는 그을음 묻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시면 밥 드셔야 하잖아요. 제가 불 피웠어요. 여인의 가슴 한편이 시려왔습니다. 아이가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렸지요. 여인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고맙구나, 우리 딸. 아들도 누나를 따라 일을 거들었습니다. 5살이 된 아이가 누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도왔지요. 장독대에 물을 부을 때도 마당을 쓸 때도 함께 했습니다. 여름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여인이 품팔이에서 돌아오니 아이들이 마당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지요. 다가가 보니 텃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에 채소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딸아이가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들도 작은 손으로 흙을 파고 있었지요. 여인은 그 모습을 보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다니. 그래, 잘 생각했구나. 엄마가 도와줄게. 여인은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식구는 흙투성이가 되어 웃고 있었지요.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장에 나가서 일 도우면 안 돼요? 안 돼. 넌 아직 어려. 하지만 나도 돈 벌고 싶어요. 엄마 혼자 힘드시잖아요. 여인은 아이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지요. 엄마가 할 수 있어. 넌 동생이나 잘 돌봐주렴. 하지만 딸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인은 딸아이가 장에 나가는 걸 허락했지요. 딸아이는 장에서 심부름을 하며 푼돈을 벌어왔습니다. 아주 작은 돈이었지만 딸아이는 그 돈을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벌었어요. 여인은 그 돈을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가 너무 기특했지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돈을 벌어야 하다니. 아들도 누나를 따라 장에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너무 어렸지요. 여인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집에서 엄마 기다리고 있어줘. 그것만으로도 고맙단다. 아들은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밖에 나가면 심심한지 혼자 마당에서 놀았지요. 여인은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식구가 모여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요. 이 집 정말 좋아요. 여인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딸아이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아이는 정말로 이 집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아들도 말했습니다. 나도 좋아요, 엄마. 여인은 두 아이를 한데 모아 안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이 집을 사랑하게 되었지요. 처음엔 무서워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자기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마당에 나왔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았지요. 여인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우리 아이들 참 기특하지요.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여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이 집이 있어서 말이지요. 또 1년이 지나 딸아이가 8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여인은 텃밭에서 자란 채소를 거두었지요. 많지는 않았지만 밥상에 올리기엔 충분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키운 채소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길손 하나가 이 집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었지요. 길손은 집을 바라보다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여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길손의 지친 얼굴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지요. 들어오시지요. 길손은 고맙다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빈 방 하나를 내주었지요. 그리고 저녁 밥상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길손은 감사해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길손은 떠나면서 푼돈을 놓고 갔습니다. 여인은 사양했지만 길손은 꼭 받으라고 했지요. 신세를 졌으니 당연한 겁니다. 그 일이 소문이 났습니다. 길손들 사이에 이 집이 묵어갈 만한 곳이라는 이야기가 퍼진 것이었지요. 그 뒤로 가끔씩 길손들이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빈 방이 있었고 밥을 나눠 먹을 여유도 생겼지요. 길손들은 떠나면서 작은 돈을 놓고 갔습니다. 그 돈이 모여 여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길손들을 좋아했습니다. 길손들은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딸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고 아들은 길손들 옆에 쪼르르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여인이 나가보니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눈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여인은 노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불을 떼서 몸을 녹이게 하고 따뜻한 밥을 내주었지요.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소. 노인은 며칠 묵다가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여인에게 말했지요. 댁은 복받을 사람이요. 이 집도 복받을 집이요. 여인은 그저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말이 가슴에 남았지요. 그 뒤로 이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흉가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았지요. 그 집, 이제 사람 사는 집 같던데 과부가 참 억척스럽게 사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쉬어가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다 목마르면 물을 얻어 마시고 더우면 마루에 앉아 쉬어갔지요. 여인은 누구에게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지요. 딸아이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고 아들은 물을 길어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안악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밥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던 그 안악이었지요. 안악은 집을 둘러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여기가 그 흉가 맞소? 이제 완전히 다른 집 같소? 여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살면 집도 사는 법이지요. 안악은 그렇다며 맞장구 쳤습니다. 정말 그러했지요. 버려졌던 집이 이제는 생기가 도는 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이제 흉가 아니지요? 여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은 사람들이 쉬어가는 따뜻한 집이란다. 아들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손님들 좋아요. 여인은 두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집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집이 원래 모습을 되찾고 있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의 온기가 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딸아이는 10살이 되었고 아들은 8살이 되었지요. 두 아이는 일찍 철이 들어 어른스러웠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품팔이를 다녔지만
이제는 집에서 길손들을 받는 일도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길손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선비 차림의 중년 남자였지요. 그는 며칠 머물면서 아이들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대개 딸이 참 영특해 보이요. 선비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겸손히 대답했지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요, 정말이요. 저 아이는 글을 배우면 크게 될 것 같소. 선비의 말에 여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지요. 글을 배울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선비는 여인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들러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겠소. 돈은 받지 않겠소.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이었지요. 여인은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부터 선비는 한 달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지요. 딸아이는 배움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선비가 가르쳐 주는 것을 금방 익혔습니다. 아들도 누나 옆에서 함께 배웠습니다. 선비는 두 아이 모두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지요.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은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과부집 아이들이 글을 배운대. 그것도 선비한테 직접 배운다던데.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천대하던 시선이 이제는 부러움으로 바뀌었지요. 여인은 그런 시선을 느끼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딸아이는 글을 배우면서 달라졌습니다. 장에 나가서도 글을 읽고 쓸 줄 알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지요. 장사꾼들이 딸아이를 믿고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심부름꾼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누나를 따라 장에 나갔습니다. 8살 아들은 제법 힘도 생겼지요. 짐을 나르고 물건을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남매를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과부집 아이들 참 잘 컸네. 엄마 잘 만났어. 저렇게 키우다니. 어느 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부잣집에서 잔치를 연 것이었지요. 딸아이가 그 집 일을 도우러 갔습니다. 주인 마님이 딸아이를 보더니 칭찬했습니다. 넌 참 똑똑하구나. 우리 집에서 일하지 않겠니? 딸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주인 마님은 그 말에 더욱 감탄했습니다. 효심이 깊은 아이였지요. 마님은 딸아이에게 옷감 한 필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딸아이가 집에 돌아와 여인에게 옷감을 내밀었습니다. 여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딸아이가 이렇게 자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걸로 옷에 입으세요. 아니야, 내가 입어야지. 엄마가 먼저예요. 엄마가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여인은 딸을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아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아들도 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힘도 세고 정직해서 사람들이 믿고 일을 맡겼지요. 형편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식구가 모여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인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이 너희 인생을 살렸구나. 딸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아들도 그렇다며 맞장구 쳤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지요. 흉가에서 시작한 삶이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딸아이는 20살이 되었고 아들은 18이 되었지요. 딸아이는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아낙네로 자랐습니다. 글도 알고 일도 잘하고 마음씨도 곱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좋은 집안에서 혼처를 청해왔습니다. 딸아이는 처음엔 망설였지요.
엄마를 두고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말했습니다. 가거라. 내 인생을 살아야지. 딸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안았습니다. 결국 딸아이는 시집을 갔습니다. 좋은 집안이었지요. 여인은 딸을 보내며 마음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아들은 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제법 목돈도 생겼지요. 아들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일 그만하세요. 제가 벌어올게요. 여인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컸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요. 하지만 여인은 아직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지요.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를 가졌구나. 딸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곧 할머니가 되실 거예요. 여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손주를 보게 된다니. 여인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지요. 몇 달 뒤 딸아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지요. 여인은 손주를 안아보며 울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자기가 버텨낸 삶의 결실이었습니다. 아들도 이제 장가를 들 나이가 되었습니다. 좋은 처녀를 만나 혼인을 했지요. 며느리는 착하고 부지런한 아이였습니다. 여인은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어느 날 딸과 아들이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말이지요. 두 남매는 여인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벌어요. 딸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들이 이어서 말했지요. 이 집, 이제 엄마 쉴 집이에요. 여인은 두 자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자식들이 이렇게 자라 엄마를 돌보겠다고 하다니. 여인은 그렇다며 대답했습니다. 고맙구나. 그날 이후 여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 품팔이를 나가지 않아도 되었지요. 아이들 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비 오는 밤 문을 붙잡고 울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딸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쌀과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아들은 집을 고치고 여인이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지요. 며느리는 여인의 빨래를 하고 집안을 돌봤습니다. 여인은 이제 마당에 앉아 햇살을 쬐었습니다. 손주가 마당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그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버려진 흉가에서 시작한 삶이 이렇게 평화로운 노년으로 이어질 줄이야.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집은 흉가였잖아. 이제 보니 복받은 집이었네. 하지만 자식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복받은 게 아니라 엄마가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 자식들을 살려낸 것이라는 걸 말이지요. 어느 봄날 여인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손주를 데리고 왔고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왔습니다. 네 식구가 마당에 모여 앉았지요. 손주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여인은 손주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그날 흉가를 사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이지요. 엄마, 행복하시죠? 딸이 물었습니다. 여인은 행복하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너무 행복하구나.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정말 좋은 집이에요. 엄마가 만들어주신 집이에요. 여인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엔 무너져 있던 담장이 이제는 튼튼했습니다. 지붕도 기와를 새로 올렸지요. 마당에는 꽃이 피어 있었고 텃밭에는 채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흉가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버텨낸 집, 자식들이 자라난 집, 온 가족이 행복을 찾은 집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여인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곁에 있었고 손주가 품에 있었지요. 여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다 잘 컸고요. 이제 저도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지요. 여인은 그 바람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오랜 고생 끝에 찾아온 평화 속에서 자식과 손주들에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살아낸 집. 그 집에서는 지금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손주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습니다. 버려진 흉가는 이제 가장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말이지요.